자, 태형건설 우발채무 9.5조라는데 우발채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발채무가 뭐냐면요, 아직 터지진 않았어요. 아직 터지진 않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불확정 채무라고 해서 우발채무에는 어음 배서 의무나 보증채무 등등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요, A그룹이 B그룹에게 한 1억 원어치 물품을 받아와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1억을 주면 좋겠지만 어음으로 줬어요. 근데 A사가 부도가 나버려요. 그럼 이 어음은 어디 가서 받아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채무가 우발 채무인 거고, 지금 태형건설 문제가 많죠? 알고 보니까 태형건설 PF가 지금 당초 집계가 4.5조라고 했었는데 지금 9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채권단 400여 곳 소집 통보가 내렸다. 부실이기 사업장이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보증 채무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계했던 PF 규모보다 2배가량 많고 속았다는 소리예요. 부실 우려가 있는 우발 채무 추산치에 대해서는 3.6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래서 PF 대출 보증 규모는 총 9조 1816억 원으로 집계의 2배 이상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안정적으로 보는 1조 원을 제외하면 우발 채무는 총 2조 5천억 원이었는데 저런 것들 생기면 우발 채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쭉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우발 채무가 왜 문제냐면요, 이게 위기가 왔을 때는 터지는 채무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집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태형 건설이 문제다, 요 부분을 볼 게 아니라 건설사 전반적으로 축소해서 알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요. 터지고 나서 보니까 2배가 넘는다. 그러면은 태형건설뿐만이 아니라 롯데건설이나 혹은 현대건설이나 GS나 뭐 신세계건설이나 HEC 현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언급이 많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우발 채무 규모도 훨씬 더 크고 PF 규모도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집계하는 자체가, 정부에서 집계하는 자체가 건설사 관련된 거는 거의 건설사에서 보고하는 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축소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보면은 우발 채무 규모가 까보니까 9조가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분양 줄고 있다고 하죠. 미분양도 건설사가 우리 미분양 이만큼 났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만큼 집계가 돼서 그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의도적으로 미분양 상황인데 미분양을 숨기고 분양이 됐다라고 계속 집계를 해서 정부에게 알려준다면 미분양이 줄고 있다는 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줄고 있다고 하죠. 과거에도 그래서 부산에서 걸린 적이 있어요. 미분양 100가구 이상 났는데 2가구밖에 안 났다. 이런 사업장이 2군데나 있었어요. 그런 거고, 아마 올해 미분양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미분양 지원책 들어가면요, 미분양 지원책은 수분양자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설사한테요. 건설사들에게 미분양 지원책 들어가면요, 오히려 미분양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건 뭔 개소리야 싶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2008년에 일어났었어요. 자, 2008년 주택업체 미분양 물량 공개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대책 발표와 관련해서 지금 대책이 나온 거예요. 양도세 면제, 취등록세 50% 줄여서. 이게 2008년 6월이죠.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때 미분양이 급증을 하죠. 이게 단순히 미분양이 이렇게 진짜 늘어나서 급증을 했다? 이런 거보다는 미분양을 공개를 해야지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분양이 취소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이유. 터지는 이유는 건설사가 투자 대비 수익을 못 올려서인데, 수익을 올리는 수단이 분양인 거고, 투자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PF이잖아. 또는 인건비, 공사비, 자재비 등등. 이런 것들이 투자하는 금액인데 이런 것들 올랐다고 분양가는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죠. 그러니까 PF 이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숨기고 있고 이 부분을 숨기고 있으면 수익도 생각보다 더 안 나오는 거고 손실도 생각보다 더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만 저기뿐만이 아니라. 근데 지금 자 PF 85조 풀어서 미끼 막는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띄우고 있습니다. 요거 속지 마셔야 되는 게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하게 신청한 결과 뭐 해가지고 시장 안정 조치를 85조 5천억 규모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 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 수준으로 운영 중인데 태형건설이 서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185조 막 이런 식으로 더 늘려야지 터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고 지금 현재 부동산 주요 건설 회사들의 부동산 PF만 22조가 우발 채무 규모라고 합니다. 85조로 저렇게 많이 풀었는데 어떻게 된다고 하냐. 그래서 이번에 9.16 대책에서 요거 막으려고 한 거예요. PF를 15조에서 25조로 보증을 늘렸죠. 누가? 허그하고 주금공한테 보증 책임 떠넘기면서 15조에서 25조로 늘린 거예요. 요거 터질까봐 늘린 거예요. 요거 터질까봐 늘렸는데 지금 터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첫 번째, 우발 채무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냐면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규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은행권에서 충분히 쉽게 했을 텐데 4조 6천억 거래량을 누락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다는 것은 저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발 채무 규모가 굉장히 많이 크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지금 공매가 많이 나왔는데 안 팔리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공매 3,346건 중에서 46건 낙찰됐다고 그랬어요. 1.4% 낙찰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분양 규모도 지금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 전반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PF 문제가 그냥 단순히 쉽게 끝난다, 안전하다 이렇게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랬죠. IMF 이전에도 전날까지 괜찮다 그랬어요. 저축은행 사태 터지기 전에는 안 괜찮다고 그랬어요. 새마을금고 문제 터졌을 때도 정부가 보증해준다 괜찮다 했죠. 그래서 새마을금고 문제 넘어갔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터진 거예요? PF에서 터진 거예요. 부동산 대출을 부실하게 내줘서 실질적으로 타운하우스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타운하우스 사업하는데 담보 대비로 몇 배를 돈을 빌려줬어요. 누구한테? 그 사업하는 사람이 타지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 있었으면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청약 경쟁률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적어도 22년보다 23년에는 부동산 PF 규모, 우발 채무 규모도 줄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터지는 건설사들도 줄었어야 돼요. 근데 작년에 시장을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로 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더 많이 커졌죠. 근데 올해는 가계부채로 띄워줄 수 있는 데는 한도가 있죠. 왜? 가계부채로 띄워주다가 경제 우리나라만 말아먹었으니까. 우리나라만 부채 늘었어요. 우리나라만 내수경제가 개박살이 나고 있어요. 수출기업 겨우 살아나가지고 조금 살아난 거지 내수시장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집값 거품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디레버리징 시켜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이 고분양가의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겠냐. 지금도 막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유망하다. 싸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싸요? 싸게 내놓으라고 한 게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웬만한 주변 아파트 매매 시세보다 높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출에는 한도가 있고 그 기존 집도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 PF 쪽에서 터질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 우발 채무들이 터지고 그러면서 또 규제 완화해준다고 해서 미분양 지표 나오고 하면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부터 장기 침체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집값 정상화는 늦어지는 거예요. 터트릴 건 빨리 터트려야 된다. 완전 속은 거다. 부동산 PF 규모는 2배 이상 더 커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